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예전처럼 깔끔하던 친구 목록 대신 온갖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15년 만에 일어난 이 대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신데, 특히 카카오톡을 오랫동안 단순한 메신저로만 사용해 오신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카카오톡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의 단순한 친구 목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차지하게 된 점입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 형태로 바뀐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일상까지 강제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업무상 연결된 사람들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상과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하단 메뉴에 새롭게 추가된 세 번째 탭입니다. 유튜브의 쇼츠와 비슷한 형태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종합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광고 수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기존 사용자들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전 친구 목록은 어디 갔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화면 맨 아래를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메뉴를 손가락으로 톡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 화면이 뜰 텐데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 맨 위쪽을 자세히 보시면 친구라는 글자가 써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글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예전에 보던 그 깔끔한 친구 목록이 나타납니다. 혹시 친구들 이름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위 표시가 있을 텐데, 그걸 눌러서 가나다 순이나 업데이트 순 중 편한 방식으로 바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채팅과 관련된 편리한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두 번째 메뉴, 즉 말풍선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정말 유용한 기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전체 옆에 안 읽음이라는 새로운 글자가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세요. 이 기능이 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유용한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녀분이나 손자녀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 채팅방 중에서 어디에 새 메시지가 왔는지 찾기 어려우셨던 적 있으시죠? 이제는 안 읽음만 누르면 읽지 않은 모든 메시지가 한 곳에 모여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일일이 채팅방을 하나씩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인지도 숫자로 표시되니까 한눈에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방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우시다면 이제는 폴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치 서류를 정리할 때 가족, 업무, 친구별로 나누는 것처럼 채팅방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겠어요? 폴더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라고 입력해보세요. 그 다음 채팅방 추가를 누르고 가족들과의 채팅방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완료를 누르시면 가족 폴더가 생깁니다. 이제 급한 가족 연락이 왔을 때 가족 폴더만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 동네 친구, 교회 등 원하시는 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 사진과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찾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맨 아래 첫 번째 메뉴를 누르시고 화면 왼쪽 맨 위에 동그란 사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본인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화면 오른쪽 위 구석에 작은 점 3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설정이라고 써 있는 걸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2가지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입니다.
이걸 켜두시면 내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만 내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입니다. 이건 더 강력한 설정이에요. 내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상태 메시지를 바꿔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분들께는 두 번째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는 직접 사진을 주고받으시고 카카오톡 프로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또한 글자를 더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 설정에서 접근성 또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의 모든 글자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서 눈이 편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카카오톡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이런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께 특히 유용한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메시지 수정 기능입니다. 혹시 메시지를 보낸 후에 잘못 썼네 하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정정합니다 라고 다시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 보낸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맨 아래에 수정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써서 보내면 됩니다. 받는 사람도 수정된 메시지만 보게 되니까 깔끔하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카카오톡에서 글자가 너무 작아 보이신다면 메시지를 쓸 때 더 큰 글자로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 입력창 옆에 작은 A라고 된 버튼을 누르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큰 글자로 내 메시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혹시 카카오톡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친구 목록 보기, 메시지 주고받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만 잘 하시면 되어요. 새로운 기능들은 천천히 하나씩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변화된 카카오톡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존의 단순함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본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게 설정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익혀나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새로운 기능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의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손자녀가 보낸 사진을 찾기 어려우셨다면 이제 채팅방에서 사진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점 3개를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모든 사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시면 특정 사람의 메시지는 더 큰 소리로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긴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차근차근 익히시는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무엇보다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 변했다고 해서 소통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은 그런 소통을 더 풍부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